(1870년대) 팩트. 1870년대 사건 가운데는 개항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개항. 그래서 개항이 1800 몇 년이죠? 몇 년이에요, 개항이? 76년. 이렇게 내가 수업 시간만 하더라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업만 잘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연대가 너무 많이 켜지 말고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잘 참여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70년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사건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거나 시험에 나올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해. 그런데 1880년대가 되면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첫째, 누구랑 조약을 체결했다고? 서양과의 조약이 전부 다 70년, 80년대죠.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누구다? 미국이었다. 그 다음 누구? 영국. 그 다음 누구? 러시아. 그 다음 누구? 예, 프랑스. 이런 순으로 조약이 체결되고 나름대로 전부 다 사연이 있다.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 기억나시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예, 서양과의 조약이 체결된 게 80년대고. 자, 80년대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근대화가 추진되더라.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대도 80년대다. 그래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였어? 통리, 기무, 아문. 밑에 12사를 두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두고 또 구식군대 장화영, 무의영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이때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일본의 수신사, 또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시찰단, 미국에 뭘 보냈다고? 미국에 보빙 사절단 일행을 보냈다. 됐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모 군란이 1882년이고 또 하나 뭐냐? 이거만 하면 끝이야. 80년대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나머지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어야 시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1884년이죠. 갑신정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을 통해서 하나의 팩트를 다루는 연습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죠? 팩트가 갑신정변이라는 이 팩트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루냐? 해보자 이제. 맨 처음 뭐가 있다고? 원인. 얘들아, 원인이란 말 대신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 시험에 실제로 나올 때 이 용어로 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전개되게 된 배경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물을 때.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렇게 물어요. 원인, 요인, 배경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인이든지 배경이든지 마찬가지다. 시간 순서상 이 사건, 이 팩트가 전개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바로 원인이다. 이것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게 원인이다. 그럼 봐봐. 얘들아, 주목해. 이거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그렇구나. 이모군란 결과 뭐가 있었다고? 예, 친청 무엇이? 사대주의가 아주 고조되고 있어. 누구에 의한? 민씨 정부에 의한. 그래 안 그래? 이 친청 사대주의에 대한 반발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가 청나라한테 넘어가게 생겼어 하면서 누가요? 김옥균, 박영혁 이런 사람들이 저 민씨일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대하기 힘들어. 이렇게 아주 칼을 뽑아들었단 말이야. 됐나? 알겠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원인이 된 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정부의 친청 사대주의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이 민씨일파가 김옥균을 마구마구 쪼았어요. 김옥균을 핍박했어요.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너 이 새끼 근대화 추진한다고 일본에서 돈 빌려온다더니 언제 빌려올까 하면서 말이야. 알겠죠? 그 당시 이제 사실 김옥균이는 일본한테 차관을 빌려오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차관을 안 빌려주는 거야 일본 놈들이. 근데 민비는 자꾸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김옥균이를 막 쪼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이가 점점 화가 난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예, 김옥균에 대한 예, 급진 개화파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 대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와 있었죠?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군대가 와 있는 나라가 누구야? 예? 청나라가 와 있잖아.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3,000명 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와 있어요? 일본 군대가 몇 명 와 있었다고 그랬지? 50명 와 있었어요. 잽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마침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청군 일부가
철수했어요. 철수. 왜 철수했느냐? 당시 청나라와 프랑스가 청푸 전쟁이 일어났거든. 어디에서? 월남에서. 베트남을 서로 먹으려고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모자라니까 청나라 놈들이 지네 군대를, 조선에 있던 군대를 일부를 빼갔어. 1500명을 끌고 갔어. 그래서 찬스다. 청나라 놈들이 별로 없는 이 틈을 타가지고 일본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민씨 일파 친청 사대주자들을 제거하자라고 일을 꾸몄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갑신정변이다. 이거 됐냐? 이게 원인이야. 이게 뭉탱이가 다 원인이야. 알겠죠? 이걸 시험에는 어떻게 보여준다고? 이 팩트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알아두면 되겠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이 전개돼 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팩트란 말이야. 이게 터진 사건이에요. 발생한 해프닝이야.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은 봐봐 얘들아. 이 팩트는 아까 얘기했죠. 육하 원칙대로 온다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어. 왜는 이미 다 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왜 했잖아. 문제는 뭐냐? 누가요? 누가 이거 해봐. 뭉탱이로 말하면 누가요? 급진 개화파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누구예요? 김옥균이. 또 누구야? 박영효가. 그죠? 또 누구예요? 서재필,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급진 개화파에 의해서. 그죠? 언제? 1884년에 나왔죠. 84년에. 어디서? 장소. 갑신정변 때 등장한 장소는 뭐예요? 우정국에서. 우정국. 그래 안 그래? 우정국. 어디가 어디라고 어디? 우정국에서. 우정국 낙성식을. 우정국이 요즘에 이제 우체국이죠.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을 만들려고 건물 준공식이 있었어요. 준공 테이프를 끊으려고 사람들 초청했어. 오프닝 행사하려고 사람들 다 초대장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 초대장 받고 이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고 온 놈들을 죽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살생부를 적어뒀습니다. 이 중에 이름 있는 놈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누굽니다 하면 일로 와 따라와 해가지고 뒤에서 등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칼로. 알겠죠? 이렇게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해서 어디냐? 우정국에서다. 우정국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자 이거 보세요. 그런 다음에 고종임금에게 가서 전하, 저희 젊은 기계 있는 선비들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으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 그런데 고종임금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이건 뭐야? 역정모입니다. 모반이야, 모반. 근데 했으니까 뭐예요? 했으니까 뭐야? 갑신정변이에요. 임금이 윤호했어요. 그래서 그때 임금이 도장 찍어준 그 문서가 뭐냐 하면 임금이 새로운 정치 강령 신정 강령 몇 개죠? 14개조를 들고 김옥균이 쫓아가서 전하,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으니 윤호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윤호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죠? 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 그래서 3일 동안만 이게 유효했어요. 그게 뭐라 그래? 3일 천하. 왜 3일밖에 유효 안 했어? 다시 또 누가 들어왔어요? 청나라 군대가, 유한스카이 군대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청군이 다시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당시 창덕궁에 있던 고종임금과 그죠? 또 민씨 일파를 청군이 다 포위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군 경비대하고 그 김옥균의 직접 지휘를 받는 신식군대하고 이런 애들이 청나라 군대를 무찌를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청군이 개입해서 결국은 갑신정변은 결국 청군 개입으로 개화파, 급진 개화파, 그러니까 정변 주도 세력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고 결국 3일로 끝나고 말았다. 사건인즉슨 그렇습니다. 알겠죠? 당시 일본 놈들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먼저 일본이 주랭랑을 놔버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런 팩트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첫째. 다시 보세요. 다시. 청나라는 또다시 이모군란과 함께 갑신정변까지 청나라가 진압해줌으로써 청의 내정 간섭이 더더욱더 강화되더라. 알겠나? 무슨 말 알겠어요?
민씨 일파가 더 청한테 기대입니다. 이모군란 때도 민씨를 살려줘. 갑신정변 때도 죽을 뻔했던 민비를 살려줘.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민씨 정부는 청나라한테 철싹 기대가지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고조되게 되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자, 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고 그랬죠? 텐진 조약이. 그죠? 이미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지? 또 청나라 군대도 지금 계속 주둔하고 있지? 이런 일촉즉발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청군과 일본군이 충돌할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조선에 아 있는 청나라 군대하고 조선에 주둔해 있는 일본 군대 둘 다 나가자. 알겠어요? 그래서 텐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예,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천일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조선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동시 출병하도록 약속을 한 게 뭐예요? 텐진 조약이야.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왜 텐진 조약이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전쟁이 생긴다?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됐다 이거야. 알겠어?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민비 일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자 일본 군대가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끌고 와서 나중에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텐진 조약. 갑신정변 결과 맺은 텐진 조약이죠. 기타 이제 갑신정변 결과 일본은 또 이때 일본도 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일본군도 죽음을 많이 당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 당시 일본은 한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결과, 원인, 팩트,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갑신정변을 쫙 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 한성조약 체결, 텐진조약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죠.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어요. 그다음에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갑신정변은 이런 점에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갑신정변, 즉 신정강령 14개조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항상 최초는 역사적인 것이에요. 최초가 시험에 나옵니다. 뭐든지 최초라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야. 그래서 갑신정변이야말로 앞으로 나오게 될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독립회의개혁, 알겠어요? 이런 여러 개혁 가운데 제1번 타자가 바로 뭐야? 갑신정변 때의 개혁이다. 그 갑신정변 때의 개혁은 몇 가지? 14개 조항, 14개 조항인데 예, 최초 근대적 개혁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요? 실패로 끝난, 실패한 개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묻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첫째, 아주 중요해요. 근대적인 개혁을 하자고. 신문제를 폐지하자 또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민중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왜냐? 민중한테 우리가 왜 근대화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지? 이런 의식이 전혀 그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은. 그래서 위로부터의 몇몇의 지식인에 의한 개화파 지식인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래로부터 지지가 없었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하겠어? 이해해야 됩니다. 예, 결국 근대화란 뭐냐? 민중들의 지지를 필요해요. 근대화란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근대 국민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네들만 나라를 뺏어버리면, 권력을 뺏어버리면 새로운 근대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부터의 몇몇 개화파 지식인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뭐냐? 외세에 의존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누구예요? 김옥균이 누구한테 의존했었죠? 일본한테 의존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근대화 운동이었지만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 이제 실제로 그 14가지 갑신정변 개혁안이
있는데 그 개혁안 가운데 이제 그 신정강령 14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 중에 첫째. 자, 그 청해 볼모로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조속히 돌아오게 한다. 알겠어요? 흥선 대원군 송환을 국내로 다시 데려오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뭐야? 갑신정변 때의 신정치강령 14개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제도를 시행하자. 이거 다른 데는 없는 거야. 급히 순사를 두어 우리도 근대식 경찰 제도를 시행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 갑신정변 때의 신정치강령 14개조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개혁안이 주장될 당시의 사건 사항으로 타당한 것을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근데 근대적 개혁 내용을 보고 이게 언제적 개혁인지를 모르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 수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특히 경찰제를 시행하자라고 주장이 나오면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세 번째,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시키자라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호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조선 후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디서 발행하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어디서 발행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관리나 화폐 관리를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돈이 뭐가 있었지 했잖아? 영원아, 조선 후기에 돈이 뭐가 있었지? 응? 조선 후기에 돈이 뭐가 있었지? 정신 차려. 조선 후기에 돈이 뭐가 있었어? 구멍 뚫린 거. 그래, 그 엽전을 뭐라 그래? 이름이 뭐냐고, 엽전 이름이. 상평통보예요. 말로 해보자, 뭐라고? 상평통. 이 상평통보를 발행하는 기관이 호조 이외에도 원래 조선시대 2호의 병형공 6조가 있었죠. 그 중에 호조가 바로 뭐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호조입니다. 그래서 호조에서만 발행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는 돈이 필요한 데서 막 찍어냈어요. 요즘 같으면 도청에서도 찍어내고 돈을. 알겠어요? 또는 뭐 군대 사령관도 찍어내고 아무 데서나 돈 필요한 기관에서 돈을 막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통화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통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통화는 팽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났었어요. 알겠어요? 통화 팽창에 의한 물가 앙등 현상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갑신정변 때 뭐라고? 야, 돈은 앞으로 호조에서만 발행하고 국가의 재정은 호조가 전담하자. 이런 주장을 어디에 담았다? 신정강령 14개조에 담았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신분제를 폐지하자. 산농공상 3인평등을 기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이 사람들을 3인이라고 그래요. 3인 평등을 기하자. 이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어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 앞으로 계속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갑신정변 때 주장된 이것이 언제 신분제가 철폐되느냐? 갑오개혁 때 가야 비로소 철폐돼.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갑신정변 때 주장되고 동학농민운동 때 되풀이 주장된 것이 갑오개혁 때 실현된 게 있다면 뭐라고? 신분제 폐지다. 내 말 알아듣겠어? 다시. 갑신정변 때 주장되고 동학농민운동 때 되풀이 주장되고 그것이 갑오개혁 때 실행된 게 뭐라고? 신분제 폐지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특히 경찰제 시행과 재정을 호조로 단일하자 이 말이 나오면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갑신정변 후에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정책의 추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성주보가 발간되고 유경공원이 86년에 만들어지고 연우공원 또는 광무국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라는 점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갑신정변은 의미가 나왔고 갑신정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갑신정변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운동 후 성부적 역할 최초다 최초. 근데 부정적인 것은 뭐냐? 위로부터의 몇몇 지식인에 대한 계획이었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실패한 근대화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좀 볼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좀 잘 나오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관련된 문제야. 여러분도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지도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갑신정변 전후의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를 보자 이거 정세를. 자, 선생님도 지도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일들이야. 그래서 봐봐 집중해.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그 당시 상황을 전부 다 몰아 넣으세요. 자, 우리는 1882년 이모군란을 겪었죠? 1884년에 갑신정변을 겪었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조선에서 기세가 등등해진 나라는 누구야? 얘들아, 이모군란, 갑신정변 두 사건을 겪은 이후에 조선에서 기세가 등등해진 나라는 누구예요? 청나라죠. 이걸 우리가 말을 바꿔서 조선은 친청 사대주의화 했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청나라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오케이? 청나라는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냐? 알았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80년대에 두 사건을 겪은 이후 청은 조선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자, 번번이 조선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애썼던 누구야? 일본은 번번이 청나라한테 당했죠. 발목을 잡혔죠. 그래서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에라시장 정치 침략은 틀렸다. 청한테 뺏겼다. 정치하고 군사는 청한테 밀렸잖아. 그래 안 그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청한테 밀렸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정치 침략 대신에 우리는 조선을 상대로 돈이나 벌자 시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았어? 정치 침략 대신 무슨 침략으로? 말로 해봐. 말로. 항상 언어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정치 침략 대신 무슨 침략으로? 경제 침략에 주력했어요. 일본은 정치적 침략 대신에 돈이나 벌자 경제 침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조선을 밥으로 여기고 조선을 먹이로 여기고 조선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순간, 일본이 경제 침략에 주력하는 이 순간 가장 일본의 먹이가 된 조선의 사람들은 누굴까? 양반일까? 농민일까? 상인일까? 수공업자일까? 중인일까? 관료일까? 누가 제일 밥이겠어요, 일본에? 일본한테 가장 많이 뜯어먹혀가지고 뼈 다 발리고 완전히 발린 사람들은 누굴까? 농민이었어요. 내 말 알겠어? 내가 알겠어? 일본이 정치 침략 대신에 경제 침략으로 전환하는 순간 조선에서는 누가 죽는다?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규식아 알아보겠냐? 규식아 글자 알아보겠어? 농민이 최대 피해를 입는다. 이해하겠어? 농민이 최대 피해를 입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 다음 운동은 누가 주인공이다? 농민이 주인공이다. 농민이 주인공인 이 다음 액션이 뭐에 있어요? 동학 농민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야. 알겠어? 아, 그때 그 농민이 핍박받고 일본한테 빨리고 정부한테 빨리고 이렇게 양쪽한테 뜯어먹히던 농민들이 드디어 참다 못해서 A시장 지배층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일본 놈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이 두 세력한테 달겨든 게 바로 뭐야? 동학 농민운동이라 이거야.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이걸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 알겠냐? 일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청나라한테 밀리니까 조선을 경제적으로 뜯어먹자라고 해서 조선에 있는 농민들을 빨아먹는단 말이야. 농민한테 일본에서 생산된 비싼 물건을 마구 팔아. 그럼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헐값으로 뺏어가. 그러니 우리 농민 어때요? 비싼 물건 사 쓰느라고 돈 다 뺏겨.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쌀을 헐값에 뜯어먹히니까 또 뺏겨 해서 이중으로 수탈당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은 이렇게 80년대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더라.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것도 그냥 단골로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쓰는지 알겠어요? 잘 나오니까 그래 시험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몇 년이야 이게? 1884년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조선을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야. 여기까지 진출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러시아였어요. 연해주까지 진출했잖아. 1860년대에. 그런데 조선에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다가 84년 드디어 조선에서 요 두 놈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청과 일본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됐다, 찬스다.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선에 들어가자라고 그 유명한 러시아 공사 금발에 파란 눈에 멋있게 생긴 금단추 달린 그 멋있는 옷을 입고 그냥 입에서 기름기 절절 흐르는 빠터 빠른 아주 유창한 외교적 언어로 우리 민비를 꼬신 누구라고요? 베베르 공사가. 러시아 누구 공사? 베베르 공사가 민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러시아가 1884년에 조선과 수교했습니다. 알겠죠? 1884년에 러시아가 조선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 러시아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영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영국하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라고? 무엇을 얻기 위한 거라고? 올지 않는 항구죠. 올지 않는 항구를 뭐라고 그래? 부동항이라고 그러잖아. 부동항. 이 부동항을 얻으려고 말이야. 발칸반도로 또는 중동지방으로 또는 태평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특히 태평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고 있던 나라가 누구라고? 영국이야.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조선반도로 치고 내려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태평양이 뚫려 해가지고 러시아를 막겠다는 이유로 누가? 영국이. 여기 우주항공 우주기지가 있는 것이 어디죠? 나로도 있죠. 나로도. 그 나로도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섬이야? 거문도. 말로 해보자. 무슨 섬? 거문도. 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놈들이 바로 누구야? 영국이었다.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주변 사강이 한반도를 놓고 으르렁 거리더라. 엑소처럼. 알았어? 썰렁했냐? 미안해. 알겠어? 이거 봐. 왜 한반도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릴까? 뭐 때문에? 한반도가 좋아서 싫어서? 좋아서. 왜 좋아?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지만 우리는 왜 중요해요? 지리적으로 중요해요. 지리적 요충지야. 한반도가. 알겠죠? 그야말로 대륙과의 해양 문명이 만나는 그 진출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통로를 차지해야 대륙에 있는 나라는 해양으로, 해양에 있는 놈들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게 바로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것이 연장돼서 지금도 영국만 빠지고 지금 영국 대신 누가 으르렁거려요? 미국이죠. 미국.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게 사자회담이야. 알았어요? 여기에 남한, 북한이 끼면 몇 자 회담이에요? 6자 회담이에요. 이게 그 말도 많은 6자 회담이 아직도 이렇게 한반도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게 됐다. 알겠나?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1884년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러시아와 봐봐. 영국이 충돌. 그죠? 또 누가 충돌?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 또 누가 충돌? 일본과 청나라가 충돌. 이런 대결 국면, 이런 갈등 국면에 빠진 이 상황. 알겠죠? 이 자체가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알았어요? 자, 갑신정변을 전후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알겠죠?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선과 수교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러시아를 막는다고 85년부터 87년까지 영국은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그죠?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묻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왔어요. 90년대로.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복잡해요. 여기서 복잡해서 되게 여기서 무릎을 꿇거나 좌절한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정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잘 보세요. 야, 이거 지우는데 운동 되겠어요, 운동. 야. 이거 보세요. 드디어 이제 90년대로 왔습니다. 1890년대는 중요 사건이 이거야.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정리했죠.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 또 뭐? 갑오개혁. 그죠? 갑오개혁과 함께 또 뭐가 일어났다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 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라. 알겠죠? 이 세 사건은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됐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주 복잡한 것들이 96년에 아간파천, 95년에 삼국간섭, 96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협회, 그죠? 그리고 97년에 대한제국,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전쟁, 그리고 1910년 국권강탈까지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런 내용을 정리하겠어요.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제일 복잡해. 여기서 서로 얽히고 꼬여 있단 말이야. 됐죠? 자, 그 중에 먼저 근대적 개혁운동 가운데 하나인, 그러니까 서구화를 추진하자고 했던 이 갑오개혁을 보겠어요. 갑오개혁. 거기 보세요. 갑오을미개혁의 전개과정. 자, 갑오을미개혁은 1차 개혁, 3차 개혁이 있다고 그랬고 1차 개혁과 2차 개혁, 3차 개혁 가운데 3차 개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됐냐? 왜냐하면 3차 개혁은 1895년에 1차, 2차 개혁은 1894년에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갑을 그러잖아. 갑을 그러잖아요. 이 근현대사에서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 순서 아는 사람. 갑을, 병정 순서. 갑을, 병, 정, 그 다음 뭐야? 무, 기, 경, 신, 임, 개. 외워버리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알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자가 나오면 무조건 4년이야. 끝머리 4자가 붙어요. 알았어? 그 다음 뭐야? 5, 6, 7, 8, 9, 0, 1, 2, 3 이렇게 돼. 알았어? 알았어? 정미 7조약 몇 년이야? 1907년. 정 7. 알겠어? 을사조약 몇 년이에요? 1905년. 알겠죠? 을미사변 몇 년? 1895년. 끝머리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알았어요? 갑오년이면 4, 을미면 5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순서를 정 따지기 힘들면 따져봐. 갑을 병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얘가 앞이고 얘가 뒤구나.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다시 갑이 몇 년이라고 하나만 알아도 갑이 몇 년? 4년. 그 다음 뭐야? 순서가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보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 그냥 입에 올려버려. 알았지? 그럼 되게 쉬워져요.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버리자. 그래서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4차 개혁인데 1차 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에서 2차 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에서 3차 김홍집 내각이 있었는데 이 3차 김홍집 내각은 개혁을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4차 김홍집 내각에서 3차 을미개혁을 다 낸 거야.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각은, 김홍집 내각이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1차 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 2차 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 3차 개혁은 개혁이 실패했고, 알겠죠?
그리고 4차 김홍집 내각에서 3차 을미개혁이 3차 개혁이 단행되게 되더라. 오케이? 거기 볼까요? 1차 김홍집 내각 이게 1차 개혁이야. 갑오개혁 가운데 1차 개혁. 갑오개혁 1차 개혁은 온건개합화 동그라미. 여러분 온건개합화가 누군지 알죠? 지난 시간 아까 얘기했죠? 급진개합화 반대 개념. 청나라에 뭐 영향받은 사람? 양문동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야. 온건파들이죠. 주로 누구라고? 민실파라고 그랬잖아. 민실파라고 그랬잖아요. 김홍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건개합화가 주도했고 중요 표시하세요. 군국기무처 중심. 구분해야 돼 얘들아. 이 당시에 이거 봐 주목해.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었던 기구가 뭐라고 그랬죠? 통리기무하문이고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둔 기구가 뭐라고? 군국기무처. 말로 해봐. 입술로 외우자고. 뭐라고? 군국기무처. 알았어요? 다시.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뭐가 있다? 군국기무처가 있다. 1차 개혁 때입니다. 오케이? 1차 개혁 때.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추진다. 줄 그으세요. 자주적 추진. 원래 갑오개혁은 일본 놈들이 해준 면도 있지만 추진을 하고 이렇게 강압한 면도 있지만 우리 민비 정권이 강압도 있었단 말이야. 강압. 근데 우리의 자주적인 측면도 있었다. 자주적 측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잘 알아서,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떤 사건, 어떤 팩트의 성격을 묻는 문제 있잖아. 이것이 무슨 성격이냐?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한계가 뭐냐? 이것들은 역사 시험 문제 가운데 제일 난이도가 높은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야. 그래 안 그래? 어떤 사건이 좋았냐 나빴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들은 어떤 사건의 가치 판단과 관련된 정신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갑오개혁은 이거 봐 얘들아. 주목해. 일본이 추진했어. 왜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더러 근대화를 하라고 추진했냐면 일본이 조선에 딱 와서 보니까 조선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털도 많고 말이야. 가시도 많고 먹기 지랄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너네 털 다 뽑아. 그래 가시 다 뽑아. 발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비슷한 체제로 만들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조선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근대적이지 않아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땅을 뺏으려고 왔어. 야 너 땅 얼마나 갖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 일본은 근대화해가지고 토지를 재는 단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미터법, 센티미터, 미터, 평방미터 이런 거예요. 너 땅 얼마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 몇 평방미터 있는데요? 50평방미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야 지금 너 그 집 몇 평방미터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집 몇 평방미터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거의 모르죠? 거의 몰라요. 근데 우리 집 몇 평이야는 알아 몰라? 압니다. 이게 집 몇 평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한 그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고 평방미터는 뭐야? 근대적인 미터법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땅을 뺏으려고 애야 너 지금 땅 얼마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몇 마직인데요? 몇 두락인데요? 몇 평인데요? 이지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몇 마직이야 뭐야 그 미터법을 몰라요 해가지고 개념이 안 잡혀. 그래서 야 안 돼. 너네 전부 다 미터법 써라고 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양력을 믿고 있는데 이 일본 새끼들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가지고 너네 양력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구정 못 세게 양력서를 세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때? 줄기차게 구정 세죠. 양력서를 세면서도 구정 또 셌죠. 우리는 우리 설 또 세야 돼 하면서 셌어요. 그래 안 그래? 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봐봐. 필리핀 있잖아. 원래 필리핀 스페인어 썼었어요. 그 다음 미국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영어로 바꿔버렸잖아. 우리는 일제 36년간 지배받으면서 우리말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일본 놈 교육, 일제시대 교육, 일본 역사, 일본말 배웠지만 다 버리고 우리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엉터리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저 밑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면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알겠어요? 해방되자마자 일본말 다 버리고 다시 우리말 쓴 거야. 근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평방미터 쓰지 않고 몇 평인데요? 몇 마직인데요? 몇 두락인데요? 이지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네 다 바꿔. 설도 양력서로 세. 이렇게 우리를 이거 봐. 지네 나라와 비슷하게 우리를 뜯어 고쳐야 지네들이 먹기 좋잖아. 털 바르고 가시 바르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뭐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위한 목적이었다 이거야. 알겠냐? 내 말 알겠어요?
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려고 했을까? 우리 조선을 쉽게 먹으려고, 거저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털 벗겨서 먹으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게 조선이 이뻐서 야 너네 근대화된 새로운 선진 문명 국가가 돼. 이게 아니야. 쟤네들이 처먹기 쉽게 하려고 우리를 털 바르고 뼈 바르고 해가지고 발라먹기 쉽게 하려고 우리를 근대하려고 했다 이거야. 알았냐?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잖냐? 아까도 배웠잖냐?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근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이미 고종 때부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아까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랬지? 초기 개화파라고 했잖아. 또 그 초기 개화파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죠. 그죠? 실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일본의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청나라의 양문동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맞아 그래. 세계가 다 근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근대화 빨리 해야 되겠네라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야? 이미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근대화를 추진했었어. 그죠? 그러니 봐봐 얘들아.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려고 하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미 그 당시에 민씨 정부에서도 뭘 두었냐면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두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근대화는 일본 때문이다라고 하면 정답이야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그걸 정답인 것처럼 서술한 역사책이 교학사, 한국사책이야. 알았어? 무슨 말이야 알겠어?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고 한 그 책이 바로 교학사책이라니까. 그걸 쓰면 돼요 안 돼요? 나한테 교학사책 들고 있다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절대 갖고 다니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학사가 아니야 교학사. 그리고 이제 자주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온건개화파가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추진했으니까 우리의 개혁이지 일본이 해준 개혁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거야. 내 말 이해하겠어? 규시가 좀 어려워. 잘 집중해야 돼. 어려운 말이야.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는 또 분리수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1차 개혁이고 어떤 게 2차 개혁인지를 잘 물어요. 근데 고급에서 잘 묻는데 중급은 아직까지 잘 묻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한데 중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거든. 계속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쉬운 문제만 계속 나오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1차 개혁 보세요. 궁극개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추진됐고 또 하나는 뭐냐?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 노민운동 때의 개혁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이 내용을 보면 갑오개혁은 무슨 성격이 강하다? 자주적 성격이 강하다 이거야. 내 말 이해하겠어요? 요걸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줄만 그으세요.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왕실 동그라미 국내부라고 써요. 국내부.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내부를 두고 그 다음에 일반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의정부를 뒀어요. 거기 묶어서 왜 이렇게 왕실 업무는 국내부가 맡아라. 일반 정치는 의정부가 맡아라. 라고 했냐 하면 일본 놈들이 보니까 조선은 말이야 임금일하고 국가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나랏일하고 임금 개인일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임금의 부인이라고 누가? 민비가 정치를 다 해. 또 임금의 아버지라고 흥선대원군이 개입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네들 집안일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집안일은 떨쳐버리고 그리고 고종임금만 따로 떼어놓고 고종임금만 혼자 있어야 요리가 쉽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정치와 왕실 사무를 분리수거하려고 그랬다. 알겠죠? 국내부, 의정부를 따로 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조를 8개의 아문, 여러분 8아문 동그라미. 자, 여러분 조선시대는 경국대전 밑에 이호애, 병영공 이렇게 6개 파트가 있었죠. 2조, 호조, 애조 이렇게 6조가 있었잖아. 우리나라 정치 행정을 나누는 기본 단위가 6조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서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뭐예요? 8개의 뭘 두었어요? 아문을 두었어요. 알겠어요? 아문을 두었어요. 이 8개의 아문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학부아문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탁지아문이야. 말로 한번 해봐. 뭐라고? 탁지아문. 알았냐? 다시 내 말 들어봐.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뭐라고? 탁지아문.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학생들도 되게 헷갈려요. 자, 내 말 들으세요.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시키려고 했다. 언제적 얘기야 이거?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시키려고 했다. 언제? 갑신정변 때 얘기죠.
근데 단일화가 잘 안 됐어요. 그 뒤에 갑오개혁 때 다시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단일화시키려고 했다. 이 주장이 나오면 언제적 얘기야? 갑오개혁 때 얘기다 이거야. 왜? 아문이 설치된 게 갑오개혁 때 처음이니까. 알았어요? 그 아문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아문을 뭐라고? 탁지아문이라고 했다. 됐냐? 됐어. 이 구분이 돼야 돼. 탁지아문. 8개의 아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국기원을 사용하고 개국기원. 조선왕조 개국 몇 년 이런 식으로 개국기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재정 일원화와 조세금납제. 세금을 돈으로 내라. 이게 조세금납제야.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은본위 제도와 도량형 통일. 도량형 동그란 미터법 수제. 아까 얘기한 그 미터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고 고문과 연자제를 폐지하고 조혼 금지. 조혼 언제 나온 얘기야 이거? 언제 조혼이 나왔죠? 기항후와 관련돼.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마구마구 공료를 요구하니까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켜버린 게 조혼이죠. 그 고려 말기에 시행된 조혼이 조선시대에 없어진 거예요. 알았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조혼이 폐지되고 과부 개가가 허용되고. 신분제 폐지를 처음 주장한 게 언제였다고 얘들아? 갑신정변. 그것이 언제 실현됐다고? 갑오개혁 때 드디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내 말 잘 들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만 실현됐지 완전한 평등사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회적으로 평등사회가 되느냐? 독립협회 때 와서 이래요. 여러분 독립협회 때 만민공동회 때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갑니다. 출신 성분이 백정이야. 기억나? 백정 박성춘이 올라가서 무슨 연설했어요? 여러분 나는 무지몰각한 백정입니다. 소 돼지 잡던 백정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있는 저 천막을 보세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하나 국가를 천막으로 비유하자면 그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기둥인데 이 여러 개의 기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국민이라야 되는데 저 같은 백정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백정 주제에 만민 앞에서도 연설할 정도로 신분이 상승된 게 언제야? 독립협회 때 얘기야. 만민공동회 때. 알았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만 3인 평등을 기하자, 신분제는 없앤다, 산업비를 해방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평등사회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 법으로만, 말로만, 제도적으로만 됐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김홍집 내각 때 되면은 군국기무처가 없어지고 중요표시 홍범 14조 이게 나오면 2차야. 얘들아 아주 중요합니다. 1차, 2차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홍범 14조가 나오면 2차 개혁. 이 홍범 14조는 갑오개혁의 방향을 글로 적어놓은 거야. 헌법처럼. 알겠죠? 우리는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한다. 1조, 2조 이렇게 해서 몇 개? 14개 조가 있었다. 홍범 14조. 오케이? 그래서 2차 개혁 때 홍범 14조가 나왔고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면서 박영호가 개혁을 주도했었다. 그렇습니다. 내각제도를 시행하고 중요 표시하세요. 지방관 권한 축소, 또 지방제도를 조선은 도가 몇 개 있었어? 8개가 있었죠? 조선 8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8개의 도를 23부로 만든 게 갑오개혁이야.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23부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부터? 갑오개혁 때부터요. 언제까지냐? 아예 옆에다 써놔. 광무개혁 때까지만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지방을 23개의 부로 나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언제까지? 1897년 광무개혁 때까지만이다. 왜냐? 여러분 광무개혁 썼냐? 광무개혁에다가 가로 열고 13도라고 쓰세요. 이때부터는 도가 다시 몇 개로 바뀌어? 13도로 바뀌어. 고개 들어. 이제 고개 들어. 조선시대는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 8개의 도로 나눴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때 몇 개로 바꿨다? 23개로 바꿨다. 그러다가 1897년 광무개혁 때 다시 몇 개로 바꿨다? 13개로 바꿨다. 기준. 알았어? 그래서 지방제도가 바뀐 그것만 봐도 연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되게 문제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 제도를 약화시켜서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 가운데 행정권만 남겨두고 사법권과 군사권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줄만 그으세요.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외국학교를 만들고 3차 김홍집 내각은 삼국간섭. 여러분 삼국간섭은 나라가 누구누구 세 나라야? 말로 해봐. 누구누구? 독. 그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청일전쟁 결과에 대해서 일본한테 압력을 가한 거죠. 여동만도 반환시켜줘 그랬죠.
그래서 일본이 찌그러들었죠. 삼국간섭 이후에. 그래서 삼국간섭으로 결국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박영효가 찌그러졌어요. 온건 개화파, 칠럽파의 연립 내각이 서로 손잡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 김홍집 내각은 뭐야? 꽝이야, 꽝. 3차 김홍집 내각은 별로 없어 이거. 알겠죠? 그리고 4차 김홍집 내각 때 몇 차 개혁이 이루어진다? 3차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해가 바뀌어서 무슨 년이다? 을미년이다. 그래서 이 3차 갑오개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을미개혁이라고도 한다. 됐냐? 을미개혁. 을미개혁도 외워버려. 분리수거해야 돼. 앞에 나온 1차, 2차 갑오개혁과 3차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의 내용을 분리수거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동그라미, 건양. 이 말이 나오면 을미개혁입니다.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하고 단발령, 아주 중요하죠.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단행했는데 민비를 죽이고 그리고 개혁을 단행한 게 을미개혁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단발령, 그죠? 단발령,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랬어요. 민비를 죽였어. 머리를 짧게 자르려고 해. 못 참아 시장하고 일어난 게 무슨 의병이라고? 을미의병이었죠. 그 다음에 태양력을 시행하고 종두법은 천연두 주사입니다. 천연두. 소학교를 설치하고 다시 하세요.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소학교, 우편사무 실시. 몇 년부터? 1895년 을미개혁 때 일. 우편제도는 갑신정변 때 우정국을 설치하려다가 실패했죠. 갑신정변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을미개혁 때 다시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제도가 시행된 거야. 얘들아 이걸 잘 알아둬. 알았어? 1884년 갑신정변 때 하려고 했던 우편사무를 갑신정변 때문에 못했다니까. 그리고 그 뒤 11년 뒤에 언제? 1895년에 와서 을미개혁 때 비로소 그 우편사무를 시행하게 됐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동학 농민운동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